이쪽이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규일입니다. 오늘 한 120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장에 여기 와 계시고 또 나머지 절반은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사실은 다른 여타 도시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도시다 이렇게 통칭을 얻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몇 해 전부터 문화도시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2년 연속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게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문화도시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문화도시와는 조금 간극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정부가 이 기준을 세우는 문화도시의 역할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지향점도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이 다양성 그리고 문화의 형태를 풍부히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런 기준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전 설명회를 들으시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한 2년 전부터인가요? 공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내시는 그런 문화의 이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주 사람들의 문화의 형성된 그 어떤 결과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급적 우리가 우리 선대한테부터 이렇게 받아왔던 그런 문화의 혜택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담은 내용들이 현 시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주시가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 시간으로 접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들인데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진주시의 문화 활동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살아있는 진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활동이 우리 진주시의 이제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가급적 우리 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고맙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조화와 균형 있는 적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설명회는 좀 늦은 시각이지만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먼저 진주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이수경 사무국장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개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2022년도에 문화도시 작년에 만들었던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기반해서 크게 9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사업들이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지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9가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그 방향에 맞게 공모 계획서를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잡으시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총 9가지 프로젝트인데 그중에 첫 번째 문화도시 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포럼은 단순한 행사 사업은 아니고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저희 진주 문화도시를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화와 균형 있는
적정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고요. 이 활동들은 작년에는 문화 소비자, 그다음 문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진주에 대한 포럼으로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어떤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포럼들을 전문가와 시민들의 어떤 문화도시 조성하는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고, 현재 계획은 소규모 포럼은 특화도시와 관련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단위 포럼을 한 3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시민문화학교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진주형 시민문화학교. 다양한 활동가와 기획자들의 꿈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 문화상인의 육성과 문화상단의 성장. 시민문화학교 과정을 통해 적정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문화상인을 발굴하고 문화상단을 키워갑니다. 협업에 능숙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곳. 2022년 진주형 시민문화학교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함께합니다. 지금 방금 그 홍보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건 진주형 시민문화학교라고 해서 시민문화기획자를 양성을 하고, 또 올해는 작년에 그 과정에서 추가로 시민기업가, 그래서 문화상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문화기획자가 이거를 어떤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 할 때 전체 과정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안 보이시겠지만 문화기획 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기획 활동 사례 또는 문화기업 탐방, 이렇게 실무에 필요한 사업들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문화기획자 과정은 저희가 그 공모 사업으로,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전체 설계를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문화도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도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전국적으로 문화기업가 과정은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째 과정은 시민협의체 구성입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수경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도통합공감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적정문화도시 진주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을 우리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보다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예술인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시도를 네, 이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일반 시민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참여를 하셔서 그룹별로 토론을 걸쳐서 그 토론에서 상호 추천 방식으로 위원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협의체는 문화도시 조성하는 가장 기본이고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냐면 진주 안에 활동하는 모든 문화활동에 대한 서포터즈 역할, 그 다음에 자원조사에서 아키비스트 역할, 그 다음에 공모사업,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공모사업의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들을 하시고요. 전반적인 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어떤 근간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총 75명 지금 저희가 4월에 모집 계획에 있고, 이분들이 중추적인 시민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총 5개 분야
마을 분야, 그다음에 역사 미래도시 분야, 다액 사회도시 분야, 공생 협업도시 분야, 예술 분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시민문화기획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서포터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문화기획단은 단순하게 홍보요원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시민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거나 그분들이 추천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진주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화활동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단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잠시 지금 현재 작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내용을 잠깐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만경TV라고 해서 작년 6월부터 진주 내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저희는 문화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화활동가들 단순하게 예술활동뿐만이 아니라 마을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소개하고 그분들이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과 연계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일명 사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월, 수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진주의 활동가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민 참여형 공모 사업으로 난강 문화 실험실인데요. 이 난강 문화 실험실은 말 그대로 실험형 프로그램입니다. 난강 수변 공간의 확대 활용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던가 또는 난강 유등축제에 축제 기획단이 아닌 시민들이 기획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공모 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한 4월 중순쯤 해서 공모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진주 문화자원조사 아카이브 구축인데요. 이것은 그 진주 문화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와 자원들을 연구하고 또 분석해서 실제 진주 문화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기회로 지금 저희가 삼고자 하고 적정 문화도시를 위한 저희가 지표 개발과 그다음 전략 이런 연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활동은 물론 용역에서 하겠지만 이 연구에 따른 각 과정에 시민 아키비스트가 참여해서 어떤 기록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인데요. 작년에 그 행정 15개 부서를 그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 공공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주에 12개 특화도시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인문도시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창의도시라든지 건강도시를 비롯한 12개 특화도시가 있는데 이러한 12개 특화도시하고 같이 프로젝트 협력사업을 기획 운영할 예정이고요. 적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가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총 9개 프로젝트 내용을 보시면 진주의 어떤 특정 구역이 아니라 30개 읍면동을 고루 조화롭고 그다음에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모사업 설명을 들으신 후에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조화와 균형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공모 방향과 맞게 제안서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와 세부 사업 내용,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보조 사업 집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고문에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조화와 균형 있는 적정 문화도시를 위한 공모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제 기획자들, 예년의 사업들로 보면은 문화예술인들에 치중한 사업들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은 전년부터 이제 생활문화 동호인 그리고 이제 문화기획을 하는 예술인이 아닌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을 상당히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선정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영역 자체가 조금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노출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들, 특히 이제 뭐 그림책이라든지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의 성과가 있어서 올해도 거기에 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조금 그 특이한 사항은 서부 경남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진주시가 서부 경남의 문화 중심지였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 9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4개 분야 10개 사업에 7억 3천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 접수는 이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6시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그리고 이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공동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특이한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심사 과정에 PT 발표를 의무화로 좀 했습니다. 필수적인 조건으로. 그 다음에 1차 선정이 되고 2차 최종 선정이 끝나고 나면은 선정된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발표된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은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절차가 조금 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정산 및 결과 보고는 12월까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이제 누구나 배려하는 문화 환경 조성, 이제 베리어 프리라는 부분과 동네방네 문화공간 활용 지원 사업인데, 앞서 그 문화도시센터 그 이수경 사무국장이 언급했듯이 같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도시 조성 사업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장애 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진주시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많은 시책들이 자리 잡아 나가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장애인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 여기에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기획자들이 참여를 해서 문화 향유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활동 경력이 있는 문화기획이 가능한 예술인 또는 단체로 했습니다. 지원 예산은 전체 3천만 원에 건별 300만 원, 개인은 단체는 500만 원 이내입니다. 다음 동네방네 문화공간 활용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 문화도시 조성 사업 범위 내에서 도심지, 그러니까 시내 동을 제외한 16개 읍면 지역에 사실상 문화예술 활동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동 소재지나 그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에 보면은 기존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뭐 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상으로 이제 생활 문화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가지고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편성을 해서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장르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생활예술이나 영화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뭐 꽃꽂이 활동이나 뭐 문학과 관련돼 있는 내용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4천만 원의 건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열정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생애 최초 청년 예술인들, 뭐 사실 예술인만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장르 범주 내에 포함이 되면은 그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할 때 조금 생활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들이 작년까지는 지지난해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생활 문화 예술인들, 생활 동호인들 그리고 이제 생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하면서 이 공모 사업에 생애 최초 청년 예술 활동 지원을 포함을 시켰고, 청년 예술인 활동은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일정 구간 내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데, 생애 최초 예술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서 활동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빙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정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활동한 뭐 팸플릿이나 홍보 자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사나 보도된 내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활동들에 대해서 영상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유연하게 가져갈 그런 상황입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건별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 작년 경우에 보면은 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홍보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은 특이한 부분이 이제 1차 심사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PT 발표를 병행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건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무리하게 1,000만 원 지원하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하겠다라고 이래 하다 보면 사업 계획 내용 자체가 부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상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업 계획을 알맞게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처음은 드리고, 다음 일상 속 문화 다반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지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전체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규모로 하고 있고, 건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범주 내에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를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모든 사업들이 관내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고, 고유번호증 내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2년 이내 활동 경력이 있는 1회 이상 발표회, 그리고 3회 이상 전체 6천만 원을 범주로 해서 300에서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생활문화 동호인 활동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문화라는 게 이제 기존 예술인들과의 차별화인데, 동호회의 범주가 일반 생활을 하시면서 친목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 그룹별로 이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대학 또는 뭐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이런 데서도 이제 그룹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업을 하시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업종을 하시면서 소규모 그룹핑을 해가지고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 분야는 전체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로 한정하고 있지만은,
모든 범주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문에 고지되어 있는 담당자하고 문의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전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 건별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문화 콘텐츠 부분은 이건 기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또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콘텐츠를 보관을 하고 싶다. 근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기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별로 한 300에서 500 정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해 또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서로 이제 내용이 이제 버무려질 수가 있는데 이 사업들 전체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자기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내 고유의 지원 없이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지역문화 가치 발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진주생활권 문화예술 협업 지원, 문화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탐험. 우리 동네 탐험 이 부분은 동네방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부분하고 중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대상을 좀 새롭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진주생활권 문화예술 협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1차 심사 과정에서 PT 발표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항이고 사업 목적은 지역 사회 및 인근 지역 상생 발전 협력 체제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근 시군, 사천, 산청 등 인근 시군의 문화예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동일 생활권이고 동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뭐 전국적으로도 뭐 이런 사례가 거의 잘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3년 이내 2회 이상 활동의 경력이 있는 단체로서 사업 추진 협약이 필수적으로 갖춰진 그런 단체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되고 전체 4천만 원에 건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탐험 이 부분입니다. 이 주민 참여 기획 역량을 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동네방네와 조금 차별화되어 있고 주민 공동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다른 영역에서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마을 분들이 공동체가 형성돼서 이제 뭐 문화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은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 시민들이 다 모르는 그런 지역별로 숨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발굴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편성을 했고 전체 4천만 원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 조금 촉박할 수는 있지만 원래 이제 신청 접수되기 전에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반영하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메일 및 현장 접수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통사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활동 증명 자료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명서 부분은 생활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은 저희들이 주소지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공고일 기준으로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단체 소개는 필수적이고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 실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본적인 행식 요건을 검토하고 나면은 1차 실무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실무심사 때 PT 발표를 전제로 심사가 끝나고
2차 심사가 진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별도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그 영상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사업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행정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심사자들이 별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이제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관점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참신하고 이렇게 해왔던 분들의 아이디어 자체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이제 가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 실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그 공모사업별 담당자입니다. 이제 배리어프리 문화기획 지원, 동네방네 문화공간 뭐 등등 이래가지고 4개 분야에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건 접수돼서 한 150여 건들의 사업들이 많게는 뭐 2천만 원, 2,500만 원, 뭐 작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접수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부 또 못하신 분들도 있고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고 공고문에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보조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그에 앞서서 사업 계획 작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 말미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진주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선거법 때문에 좀 제약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과 문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이제 공모 이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개별 법령 등에 의해 가지고 명확한 지침 또는 법정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실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년 정례적이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나 책무사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보시면은 문화도시의 지정에 관한 고시가 지금 경남도로부터 이제 공문이 와서 3월 중에 제5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공식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상 저희들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사업 설명회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사업 관련한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 절차 세부 내용 공공재정 한수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계는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신청을 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1차 심사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단체나 예술인들에 대해서 제2차 보조금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1차 심사 때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과 진주생활권 협력 사업은 PT 발표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내가 왜 신청을 했는데 왜 또 이 신청서를 또 내야 되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사 과정에서 그 사업 계획을 심사하면서 1,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한 100만 원 줄여서 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1,000만 원 신청했는데 1,000만 원이 신청이 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를 또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면은 2차 심사가 끝나고 나면 보조금 교부 및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중에 공모사업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분야는 열거를 해놨습니다. 열거를 해놓고
거기에 체크를 마킹을 하시든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명을 그 단체 또는 예술인들이 문화기획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적절한 명칭을 제목으로 담아주시면 되고 총 사업비는 1,000만 원, 신청액 8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이 기타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기존의 다른 기관, 그러니까 이제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아닌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케이스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다른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리하게 자부담을 반영하시지 마라.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내가 이제 200만 원 이리 뭐 스터디를 꾸미든지 모임을 하든지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200만 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더라도 무리하게 했다가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0만 원을 이제 사업을 했는데 5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보조금 500만 원 하고 자부담 500만 원을 했다. 근데 실제 자부담이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500만 원 보조금 그거 다 쓰고 우리 300만 원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부담을 300 썼으면 보조금도 300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셔가지고 인지를 못 하셔서 보조금 500을 쓰고 자부담 300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보조금 초과해서 집행한 2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자부담에 대해서 넣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팁을 하나 먼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성명은 개인인 경우에는 활동하시는 개인 명의를 쓰시면 되고 반드시 대표자나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사무국장님들이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써주시는데 대표자 쓰시고 변기를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단체로 신청했는데 대표자가 또는 회원이 개별적으로 예술인이나 문화기획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좀 넓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회원 명부도 받고 이러느냐 뭐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대충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건데 예산계획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예산 편성 자체가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 중에서도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할 때는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뭐 경상적 경비라든지 행사를 하는 경비라든지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 건물을 수리하거나 뭐 냉장고를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뭐 탭을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지금 물건을 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사실 보조금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특정한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기획자에 한해서는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통상의 예를 따라서 저희들이 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전체 사업비의 10% 범위 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예술인 개인이 하는 사업비 자그마한 규모하고의 나름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랬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온라인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사례비 그러니까 이제 그림책을 만든다. 문의가 최근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림책을 만든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줘야 된다. 근데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획을 하시는 분은 인건비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10%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림책을 만들다 보면은 작가하시는 분, 원고 작성하시는 분, 스토리보드 만드신 분, 그리고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 다양한 세부적인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작화비, 그다음에 문구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분은 원고료, 그다음에 행사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을 위한 수당 성격의 경비,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도 보드 작업을 하는데 비용,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기준,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혹시 기획된 내용에 따라서 유사하지만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강사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실 거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인쇄비라든지 영상,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홍보비 이런 거 편성은 좀 지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근데 사업 특성상 이게 인쇄비가 이제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제작비도 제작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와 거의 유사하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뭐 기기,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PPT 자료를 뭐 쏘는 그 장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걸 수순해가 빔 프로젝트를 뭐 수순을 해서 하겠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자산을 이제 영구적으로 또 이제 내구 연한을 더 연장시키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된다. 발간비는 아까 인쇄비하고 좀 유사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래, 설명회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상황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담당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과 특성상 하고 싶은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협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축제나 다른 행사가 있다, 근데 사업의 이미지나 내용들이 이 축제와 어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행사나 이런 개념으로서 좀 좋은 내용이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한번 드리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 일정이나 장소, 사업 비용이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계조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예산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이제 익히 관광재단의 그 공모 사업이나 기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흥원이나 뭐 중앙부처 단위의 공모 사업은 뭐 산출 내역이 틀려도 이 탈락이거든요. 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게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틀을 맞춰 놓으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더 많기 때문에 경남문화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비 집행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좀 내실 있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증명서라든지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하시되 증명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와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나 예술인이 맞는지, 이거는 대표자 기준입니다. 단체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꼭 회원수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관이나 이런데 보면은 상설 직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준비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5명, 6명 모였다. 그러면은 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된다. 근데 이걸 뭐 회원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설적일 때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해원수를 넣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해원수를 해주시면 되고. 잠깐만요. 앞 화면에 고유번호증 등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고, 법인 등록도 이거는 뭐 단체 법인이 있을 경우에 되는 내용인데, 비법인 단체 등록은 이제 시에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이 토지정보과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2022년 예산 현황이라든지 2022년 주요 사업계획 이거는 있을 때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항목에 맞춰서 없는 걸 만드실 필요는 없고, 예. 그리고 최근 활동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정빙되는 자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가자 프로필하고 이거는 뭐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말이 좀 들리지는데 이 생활문화 동호회 서류로 일단 작성을 하시면 되고, 예, 이제 보조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보조사업 관련한 게 이제 선정시 검토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입에, 요거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공적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부분이나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영리 목적으로 된다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부분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부담을 최대한 뭐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팁도 드렸지만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그거는 좀 지양을 해달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수익 발생에 대해서 현황을 다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보고를 받고 정산할 때 그러면은 50대 50 그러니까 보조금 500만 원, 자본금 500만 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 1000만 원이었다면은 수익금이 1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75만 원씩 갈라야 돼요. 세입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2020년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억의 그 보조금을 이제 공모 사업을 하면서 다중 이용 시설, 그러니까 커피숍, 식당,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에서 공연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이용 목적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수입들은 저희들이 타치를 못 합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자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참가 신청비 10,000원씩 받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이 부분은 법령 예산 목적 위배 여부와 연관해서 이제 그 사업이 설정한 테마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금액의 산정 착오 유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으로 산출 내역이 틀리면은 탈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자기 부담 능력 유무인데 있으나 없으나 가급적이면은 무리한 부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이 내용들이 교류가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별도 계정은 뭐냐면은 보조사업을 신청하시다 보면 지금 여기에 현장에 계신 분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보조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사업 통장에는 저희들한테 A라는 사업으로 제목을 만들어 넣으시면은 그 사업에 맞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 주시라는 말씀이고, 용도의 사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 이외의 것을 집행을 했다. 그런 용도 외의 사용인데, 하나는 또 뭐냐면은 보조사업 계획 내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 행사 준비를 위한 기획회의, 그다음에 실행 재료 준비, 실행 단계,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나서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성과 평가에 한 뭐 1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리 했는데 아니다. 집행할 때 재료 준비를 좀 아끼고 이걸 200만 원으로 하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조금 변경 승인 절차를 안 거치면은 그 내용대로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사업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으시라는 그런 말씀은 일시, 장소, 참여 대상이나 인원은 뭐 별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제가 이제 3개 분야에 10만 원씩 쓴다고 했는데 이걸 일정 금액을 초과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들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너무 무리하게 이제 일이 대응부는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불이행 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쓴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썼다.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부당 사용 시 이제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입니다. 이게 이제 허위나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거나 이러면은 교부 결정 취소라든지 반환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3년간 또는 뭐 5년간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3년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조 사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유념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좀 부탁을 드리고 보조사업 수행 사항은 수시로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될 거고요. 보조사업 정사는 나중에 교부 결정 시에 여러 가지 이제 교부 조건이라든지 유의하셔야 될 내용들하고 관련된 서식들이 같이 공문으로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 관리는 저희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 취득성 경비라든지 자본 형성적 경비는 가급적이면 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일부 수순을 겸하는 부분도 내구 연한을 장기간 연장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 비용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는 일단은 통상 교부 조건이 사업 종료라고 하는 건 행사가 끝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료가 되고 나면은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사업 완료 시점으로 하고 사업 완료 시점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산하도록 안내 공문이 나갈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12월까지 회계 연도가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주시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 인해서 못할 때는 저희들이 연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재정한수법은 이것만 화면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부정이 수반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5배의 이제 페널티를 먹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고 이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단체나 그 예술인은 일단 문화예술 사업에 공모 사업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상 마치도록 하고 문화관광재단의 조숙경 정책기획팀장으로부터 문화관광재단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마치시고 나면은 뭐 예. 예, 예. 한 사람에 한해서 예, 예. 단체나 됐습니다. 안에서 그 자기 요건을 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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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진주시에서 이제 한 거는 뭐냐면은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다 병행을 해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이제 하신 분들이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도 이제 홍보문에는 예를 들면은 뭐 현장에서 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에 맞는 공모 사업을 신청을 받았을 때 온라인이나 범위 내에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이제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이 4인이고 그 다음에 6인이고 8인이고 이렇게 변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완전히 못하도록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두기 방침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런 특정한 공간에 1제곱미터당 거리두기가 이행되는 범주 내에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조건을 저희들로서는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나 이렇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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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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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도 하고 수렴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늦었지만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이 되면은 별도 공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주문화관광재단 정책기획팀장 조숙경입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관계로 그 사업 소개하기 전에 저희 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공모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재단은 현재 그 천전동의 옛 구주민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부 경남 문화 관광 미래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문화 경제로 비상하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라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형평, 창의, 상생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와 문화 공동체 구축, 문화 자원 확대, 문화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전략 방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관광 거버넌스 구축,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 시민 문화 향후 기회 확대, 문화 복지 실현,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창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문화예술 관광 공간 구축, 문화 다양성 확대,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브랜드화, 문화예술 관광 산업 육성, 문화 일자리 창출, 문화기금 조성과 확대, 전략적 홍보 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 개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요. 사실 이전에 사실은 기초문화재단들이 지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다양한 문화단체들과 예술가 선생님들이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 오시고 계셨습니다. 실례로 지금 문체부라든지 도단위의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전보다는 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예술단체들이 직접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들로 많이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요. 여전히 사업 단위가 크거나 또는 전국구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 등은 사실은 기초 그 자치단체에 직접 주지 않고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전문적인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내려주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문화재단이 이런 이유로 이 지역에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존재해야만 사실은 국도비 사업이나 여러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려고 저희가 개소된 것입니다. 네, 저희 그 조직도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진주시 시장님이 저희의 이사장님이시고요. 이하에 당연직 이사 3분을 포함해서 17분의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식 대표이사님 이하 저희가 1사무국 1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사무국장님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창의도시 팀에 3분이 계시고요. 경연지원팀 4분, 정책기획팀 3명, 지역문화팀 4명, 관광축제기획팀 3명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가 18명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설립되어서요. 9월 달에 1차 채용을 거쳐서 9명의 직원이 임용되었고요. 이후 11월 달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행사를 치렀습니다. 작년 연말에 2차 임용을 거쳐서 6명이 추가 채용되어 말씀드린 대로 18명의 직원들이 재직 중에 있고 올 연초에 1월에 진주 사투리 사전을 출간하고요. 지역문화팀에서 이미 4개의 공모 사업을 이미 진행하여서 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 주요 사업, 열린마당, 문화자원, 문화후원, 재단 소개, 문화도시 탭 이렇게 탭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각 팀의 주요 사업은 주요 사업 탭에서 각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열린마당에 이제 공지사항과 사업 공고, 또 채용 공고 등 다양한 공고 사업 관련한 내용들이 열람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열린마당을 많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문화 자료 탭 같은 경우에도 문화 DB라든지 문화계 동향 뉴스 등을 저희가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주 내 또는 관 외에 다양한 문화 뉴스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그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 후원 탭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고 한번 그 주변에도 후원을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 소개에 들어가시면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희 재단 CI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의도시 탭은 클릭하시게 되면 창의도시 추진단의 사업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SNS 활동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들을 같이 카드뉴스 형태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현장에 한 50분 이상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한 100여 명 이상이 지금 같이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에 제가 12시에 확인해 보고요. 유튜브에 150명이 더 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이어서 바로 저희 재단이 사실 그 4개의 사업이 이미 공고가 돼서 진행 중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팀 공모 사업입니다. 시민 참여형 창작 작품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원으로 단체별로 1,000만 원씩 10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 소재 문화예술 단체로 공모일 기준 최근 4년간 예술활동 2건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질의해 주신 선생님 말씀대로 최근 코로나로 해서 만 2년 동안 굉장히 예술가 선생님들이 활동이 많이 중단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기간을 4년으로 늘려서 그 사이에 2건의 자료만 증빙해 주시면은 지원 가능하십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진주 시민과 함께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기획을 하셔서 지원해 주셔야 하고요.
지원 내용은 장르 융합 등 실험적인 예술 작품의 기획, 제작, 발표 전 과정과 전문가 컨설팅, 작품 제작 과정 및 발표 영상 기록화를 통한 통합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올 4월 중에 예정되고요. 5월에 그 심사 발표 이후에 사업을 이제 실행해 주시면 11월 달에 최종 성과 공유를 거쳐서 12월 사업 정산 후 완료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에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의도시팀에 진행된 4개의 공모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도시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진주의 민속예술가 선생님들이나 단체 또는 소재로 한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첫 번째 융복합 민속예술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은 진주 민속예술과 미디어 아트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공연 콘텐츠 발굴 및 창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진주 민속예술 공연 콘텐츠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단체별 4천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2개 이내의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 소재의 공연예술단체 또는 공연기획단체로 반드시 진주 전통 민속예술을 소재로 하여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진주시에 소재한 단체가 아니신 경우에 지원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진주시 소재 예술단체를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융복합 진주 민속예술 미디어아트 창작공연 제작 및 시연회 개최 등 제작 컨설팅을 포함한 통합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서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2주간이고요. 심사 결과는 1차 서류와 2차 PT 심사를 통해서 4월 22일 금요일 정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사업 실행하시고요. 11월 달에 시연회를 거쳐서 12월에 정산하시고 완료되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 20일이죠. 지난주부터 계속 업로드돼서 게시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업입니다. 민속예술 보급 활동 1인 1예능 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진주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 사업의 일환으로 민속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민속예술 창의도시 조성 및 창의인재 조기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 원이고요. 최소 800만 원부터 최대 2,500만 원까지 약 2개에서 3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기준은 진주 지역 민속예술 무형문화재 전승 단체로서 2022년 진주시 은명동 단위 민속예술 보급 지원 사업에 기선정되지 않은 단체이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보고회 개최 지원 및 진주시 은명동 풍물경연대회, 진주 탈춤 한마당, 세계 민속예술 대동 한마당 등 민속예술 비엔날레 행사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업 공고는 역시 4월 중이며 심사 결과는 서면 심사로 진행돼서 5월 이후에 사업이 실행되시고 10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민속예술 비엔날레 행사에 함께 하시고요. 11월과 12월 2달간 사업을 정산하시고 완료하시게 됩니다. 역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좌 사업입니다. 국내외 민속예술인의 교류를 통한 지역 예술가의 창의성 및 문화 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이고요. 단체별 9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3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진주시 소재 민속예술 단체로 해외 협력 사업에 경력이 있으신 단체를 우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참가 단체를 이제 저희가 먼저 우선 선정하고요. 해외 참가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참가자와 국내 단체를 저희가 매칭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매칭하신 이후에 협업으로 해서 공연을 한 편 창작으로 이제 제출해 주시거나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원 내용은 이 결과 작품 창작 및 해외 참가자 체류 재반 비용 등을 포함한 레지던시 활동에 대한 직접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신 선생님이 체류하시는 동안에 함께 소통하시면서 공연을 기획을 하시고 또 실제 공연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조금 원활하신 그런 선생님이 이제 포함된 그런 단체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실행하시기에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역시 4월 중이고요. 심사 결과는 4월에서 5월 발표 이후에 10월에 역시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에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정산 이후 완료되시는 사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통공예 창업 아이디어 공모 사업입니다. 진주시 전통공예 및 공예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제품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요. 선정되는 15건의 개인 또는 단체의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지원해 드린 다음에 이 중에서 우수작을 총 8건을 뽑아서 상금과 시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공예 기반을 둔 예비 창업자, 사업자 개인 또는 단체로 전국의 국민 누구나 가능한 사업이고요. 하지만 반드시 진주 전통민속 예술을 소재로 한 아이디어야만 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고 이후에 최종 우수 수상자 전시회 개최 및 창업 워크숍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후에 그 우수작 최고 그 8개의 상품 작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상금 및 시상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창의 관광산업 연계 마케팅 및 사업화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역시 4월 중이고요. 1차 아이디어 선정 후에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고 2차 8개 우수작 선정하고 이후에 15개 모두 선정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형태입니다. 네, 역시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잠시만 문의 있습니다. 네네. 예, 질의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공모 사업과 기금 사업 중복 지원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 보조금 사업들이 단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응모하시면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단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는 반드시 다른 컨텐츠로 지원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과 팀장님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자부담 관련해서 꼭 자부담을 뭐 일정 비율로 해야 하는지.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법정 그 자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선거 기간 관련해서 6월 전에 이 교부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한이 있다면 어떤 활동 같은 게 제한이 되는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행사 전반에 대해서 개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행사 개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행사 개최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뭐 시장이면 인사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식순을 이리 오픈을 하는데 시장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선거법 저촉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제약이 현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할 건지 그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6월 전에 네. 선거 완료 종료되기 전에 교육이나 뭐 공연이나 이런 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하신 거는 자료, 오늘 설명의 자료에 대한 공개 요청인데 이거는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 저희가 공개하시- 공지사항에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예, 예. 네,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그리고 현장에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 주신 선생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 최근 몇 년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없앤다든지 코로나 이전의 활동 실적도 인정을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고 변경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은 이 부분은 아까 그 재단의 기금 사업과 재단의 공모 사업에 뭐 제한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재단의 조석경 팀장님이 콘텐츠 자체만 달리하면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공모 사업 자체가 현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축되어 있는 활동을 좀 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체를 기준으로 예술인 기준으로 제약을 하고 전반적인 상황이 작년에 경험치를 볼 때 1차, 2차, 3차까지 저희들은 일단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변경이 필요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해야 될 여지가 있으면은 추후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그러면 질의 중에 그러면 진주시 문화도시 공모 사업은 한 개 단체에서 전체 공모 사업 내용 중에 하나밖에 신청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계획은 공고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제공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우리 단체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와 협업을 해서 뭐 다원으로 그런 융복합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안내, 그 다음에 적당한 장소가 없다. 그러면은 문화도시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쪽에 전화를 주셔도 행사 섭외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진주 문화도시 공모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도시인데 전부 거의가 이 음악가, 사물놀이라든가 전통 예술, 마지막에 보니까 이 공에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주 교방음식문화연구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 사실 우리나라의 이 교방청이 평양하고 진주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진주에 그러고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교방거리, 교방문화를 지금 찾아내고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교방 음식이 길자리는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문화라 하면은 그 범주 자체를 문화예술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12개 문화예술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문학, 무용, 뭐 그림, 미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한정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익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2014년 정도 되면은 문화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일상 지금 현재 마이크를 잡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기 발전이나 이런 문화들이 반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숨쉬고 뭐 음식 먹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문화라고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교방문화나 이런 부분도 교방이라는 핵심 테마는 가지되 생활과 연계되는 사람들하고 할 수도 있고 꼭 그 음식을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장르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장르가
문학, 예술, 뭐 무용 뭐 이런 게 돼 있더라도 음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시설의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취급하면서 문화예술을 공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면은 무리가 없을상 싶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그 선조들이고 우리 가까운 농계를 봐서도 이 그냥 맹송맹송한 저 정신을 가지고 창을 하고 시조를 읊고 하진 않았고요. 예, 그 술상이고 이 상이 먼저 자리진 상태에서 예. 한 잔 들어가고 그 시조도 하고 예. 창도 하고 했는데 예. 가장 기본적인 깔려 있는 게 그 교방의 그 음식 문화입니다. 예. 음식 문화부터 출발해 가지고 창이 가고 시조가 가고 한 것인데 예. 지금 주 모토는 저 창하고 시조가 먼저 떠버리고 음식은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어요. 아,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이걸 아까 저희들도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문화인이라고 표현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기획자라고 표현한 게, 그런 음식만 이런 게 아니고 다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장르가 아닌데 내가 그림을 A4 용지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걸 찢어서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도 생활 문화라고 다 취급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특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달인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이제 한 수차례 지금 전국 생활문화 축제를 개최했는데 그런 컨셉들이 문화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선생님께서 계시는 단체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휴양예술단 강명근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기획자에 대해서는 뭐 10%의 그 뭐 어떤 그 출연료가 있다고 이 되어 있고 보통 그 예술단 그러면은 보통 기본이 한 20명에서 50명 정도의 그 예술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뭐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정말 그 무대에서는 뭐 가수, 연주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지금 있거든요. 예. 사실상 그 출연료가 어떤 기준이 예. 다른 뭐 어떤 뭐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예. 다른 어떤 기획단체에서 오는 그런 그 공연자는 뭐 출연료를 줄 수 있는지 예. 그리고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수가 약 한 15명, 연주자가 한 10명, 그리고 무슨 뭐 장고라든지 타악기 하시는 분들이 한 5명, 이래서 한 30명 가까이 있는데, 예. 근데 뭐 기획을 하는 그 단장으로서는 자기가 그 같이 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뭐 가수라든지 출연자를 예. 무대에 씌우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만약에 그 출연료를 주지 않고 요즘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 뭐 저 그냥 무보수로 그냥 공연을 해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출연료를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그냥 그 기획자만 10%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인건비성 경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단의 형태로 구성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는 상설 조직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상설 조직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분들도 다 본연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참여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공연에 출연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출연비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1회 공연을 합니다. 예를 들면 2천만 원의 공연비가 있는데 사업기획자는 10% 범위 내에서 기획비를 받고 나머지 출연을 하시는 분들은 연습하는 날도 그냥 출연료를 받아야 해요. 그거는 안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물 만났을 때 배 띄우라 이런 식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거는 회의수당이나 그렇게 실비에 준해서 교통빙 저희들 그 뭐 공무원들도 뭐 2시간 3시간 해도 뭐 공무원들은 뭐 많은 뭐 참석수당 뭐 자원봉사자분들도 수십 시간 하더라도 하루에 11,000원, 13,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에 맞게끔만 어느 정도 집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출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출연비 부분을 과도하게 책정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은 아,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한 번 출연을 위한 연습에다가 출연료를 100% 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 목적을 그냥 돈 퍼주는 그런 사업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회의 실비 수당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부분 커버하고 사례비는 출연료로 줄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하신 내용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재단에서도 앞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독, 좋아요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이제 만경 TV, 문화도시 이수경의 만경 TV라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이러면은 여러 갈래의 활동하시는 사람들을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협업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